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2021 대수능 생활과 윤리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4번입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해 원조 문제네요. 갑이 누군지 한번 볼게요. 자, 갑.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어떤 사회가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통치된다면 자원이 부족해도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자, 원조의 목적이 바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데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 누구죠? 그죠? 갑은 롤스네요. 자, 롤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조의 목적은 그 고통받는 사회를 어떻게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리를 하자면 롤스는 사회는 크게 질서 정연한 사회와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질서 정연한 사회와 질서 정연한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을 보장하느냐, 보장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의 주장은 바로 그가 얘기한 정의 원칙에 담겨져 있잖아. 그러니까 정의 원칙이 실현되는 사회냐, 되지 않는 사회냐. 정의 원칙의 그 내용인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냐 보장하지 않는 사회냐에 따라서 질서 정연한지 질서 정연하지 않은지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리고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도 고통받는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무법국가가 있어. 자, 고통받는 사회와 무법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무법국가 같은 경우에는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뭐다? 타국에 침략적이라는 거야. 무법국가 같은 경우에는. 고통받는 사회는 사회 구조 자체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질서정연하지 않고 정의 원칙에 의해서 입각된 질서정연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니까 고통받는 사회야. 어떻다고?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체제가 없으니까 고통받는 사회야. 그러면 원주의 주체가 되는 나라는 사회는 질서정연한 사회고 원조의 대상인 사회는 어느 사회일까? 고통받는 사회죠. 그죠? 무법국가는 원조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뭐다? 그렇지. 전쟁의 대상이라는 거지. 무법국가 같은 경우에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 여러분들 정리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래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원조를 중단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고통받는 사회를 도와줘가지고 원조를 해가지고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됐어. 그러니까 목표가 달성이 된 거지. 그러면 원조를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특히 이 질서 정연한 사회가 상대적으로 가난할지라도 원조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롤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조 주체 대상이 되는 원조 주체인 사회에서는 다른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세금 정책을 할 거 아니야, 그치? 목표가 이미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세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그 사회, 원조 주체가 되는 사회에 있어서 이게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의 그 기준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목표가 달성됐으면 원조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리를 하자면 원조의 대상은 누구만 된다? 그렇지. 고통받는 사회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굉장히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원조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자원이 부족한 나라도
원조의 대상인 거야. 그러니까 자원이 풍부한지 풍부하지 않은지와 상관이 없이 고통받는 사회면 그 사회 자체가 질서정연하지 않고 그다음에 사회의 그런 부조리 때문에 사회적인 결함 때문에 정치 문화적인 그런 결함 때문에 고통받는 사회라며 인권을 보장받지 않는다면 자원이 많든 적든지 간에 둘 다 원조의 대상이라는 거죠. 마찬가지 논리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됐어. 근데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다른 부자 나라에 비해서 빈곤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질서정연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하든 풍부하든지 간에 둘 다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조의 목표가 달성이 됐으면 원조를 중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 뭐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해서 원조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는 없다. 이제 질서정연 사회가 됐으면 그 사회 안에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롤스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도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있고 이들 나라가 원조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정리를 꼭 하세요. 그래서 갑을 보면 여러분들 롤스 사회제도 개선 그렇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원조의 목표잖아. 그지? 그래서 사회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 원조는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롤스가 그 사회 자체가 질서정연해진다라는 건 뭐야? 그 사회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추게 된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사회 빈곤층들의 그런 빈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롤스는 빈곤 해소에 관심이 없어. 그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빈곤 해소에 관심이 있고 빈곤이 가장 큰 인권의 문제라는 것도 롤스가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원인이 뭐에 있는 거야? 빈곤 해소를 위해서 단순히 자원을 나눠준다라고 해서 그 사회의 빈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회에서의 그 빈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뭐야? 낙후된 사회 제도와 질서정연하지 않은 그런 체계 때문이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사회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제도와 구조를 개선을 해야지 빈곤 해소를 하는데 근본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겠죠. 자, 니은 롤스 나올게요. 원조하는 나라는 원조 받는 나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강제력을 행사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어려웠었죠. 결국에 롤스 입장에서는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 것이 목표고 질서정연한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를 도와서 그들과 같은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어주게 도와주는 것이 원조의 목표인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면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게 어떤 사회일까? 맞아. 자유로운 사회가 되는 거야.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가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개개인들 뿐만 아니라 그 사회 자체도 자유로운 민주적인 국가로 만드는 것이 원조의 목표라는 거지. 그렇게 봤을 때 고통받는 사회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야 너희들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려고 하니까 너희들 참고 기다려. 아니 난 싫어 나는 질서정연한 사회 되기 싫어. 그래도 넌 해야 돼. 이렇게 강제력을 행사해 가지고 억지로 만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물론 의도는 좋죠. 그렇지? 인권 개선을 위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원조 받는 사회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조를 동의하지 않는데 무조건 너희들 질서정연한 사회가 돼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고 좀 정리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싱어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선지 한번 읽어볼게요. 원조는, 그치, 극단적인 빈곤을 반영해, 절대적인 빈곤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의식주에 쓸 수 있는 그 돈이 1달러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건 절대적인 빈곤이라고 하잖아. 그럼 빈곤으로 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는 게 원조의 목표다. 이거 싱어죠. 이 경우 싱어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서 인종과 국적의 구분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이익평등의 고려의 원칙.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싱어 기본적으로 공리주의 입장이고 세계시민주의 입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깔고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차피 해외 원조든지 뭐든지 간에 싱어가 나오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리주의 입장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 그걸 묻습니다. 자, 공리주의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죠. 그러면 그때 말하는 행복은 쾌락이야, 고통이야. 행복은 쾌락이야, 고통이야. 그렇지, 쾌락이지. 그지? 쾌락은 선이 악이야. 그렇지,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지. 그지? 그러려면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렇지, 세상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 이게 선한 행동이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원주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그게 해외 원주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쾌락이 큰 게 이익이야, 고통이 큰 게 이익이야. 그렇지, 쾌락이 큰 게 이익이지. 그렇지, 자신의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는데 관심을 갖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렇지, 이익 관심이지. 그렇게 이익 관심은 다 평등하게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게 무슨 원칙이에요? 그렇지, 이익 관심 평등의 고려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보통 관심은 빼죠. 그죠? 그러면 이런 이익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그지?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라는 거야.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이익 관심은,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느끼듯이 타인도 먼 나라 그런 살면서 한 번도 가볼 수도 없는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고통을 느낀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돕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마땅한 윤리적인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나도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만 마더 테레사 그런 춘연처럼 나를 희생시켜서 뭔가 다른 사람 도와줘야 돼?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는 거지. 왜? 나도 쾌락을 느끼고 고통을 산출하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감수해야 될 고통과 쾌락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해외 원조다, 남 돕는 일이다. 그래서 나 무조건 나의 이익은 관심이 없고 그다음 다른 사람 이익만 관심 가져야 돼, 이런 거 아닌 거지. 공리주의는 일단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비용 대비 편익이야. 여러분들 비용 대비 편익으로 고려를 해서 내 자신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 그 다음에 내가 원조를 함으로써 산출되는 그런 쾌락과 고통, 그 다음에 또 이익이 되었을 때, 그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이익이 되었을 때 옳은 행동이라는 거지.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 이거 아니죠, 여러분들. 자, 질문할게요. 만약에 내가 원조를 했어. 근데 그 결과 원조 주체로서의 내가 원조를 해가지고 막 내 삶이 파탄이 나고 그 다음에 너무 고통스러워졌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원조 받는 사람들의 줄어든 고통, 즉 늘어난 쾌락보다 훨씬 더 내가 산출하는 고통의 양이 더 많아졌어. 그러면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한다면 해외 원조 하는 것이 좋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결과가 예측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디귿 봐봐. 원조 주체의 경제력에 대한 고려 없이 원조를 하면 되니 안 되니? 그렇지.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조 주체의 이익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너희들 지금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외웠지? 근데 이거 진짜 이해하고 있어? 이거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다음, 다른 나라에 빈곤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게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 사회에 뭔가 빈곤한 사람이 있으면은,
원조를 해야 된다? 이거는 둘 다 아닙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롤스 보면 롤스는 원조의 목표가 뭐죠? 그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질서정연한 사회가 됐어. 근데 상대적 조금 빈곤국이야. 그러면 그래도 원조의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닌 거지. 그지? 그죠? 질서정연한 사회가 됐으면 부자 나라든 빈곤하든지 간에 원조의 대상 이다 아니다, 원조의 대상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고통받는 사회도 부자 나라든 빈곤국이든지 간에 부자 나라고 해서 원조의 대상이 제외가 되는 게 아니죠. 둘 다 원조의 대상이다라고 되는 거지. 그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다른 나라에 빈곤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 필연적으로 그 사회를 그렇지, 질서적인 사회가 됐으면 빈곤국은, 질서적인 사회인 빈곤국은 원조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원조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닌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싱어도 맞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싱어는 원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뭐죠? 그렇지. 절대적인 빈곤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일단 절대적인 빈곤자들이라는 거지. 그지? 상대적인 빈곤자들은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 부자인 사람들 있지. 그지? 유수의 뭐 CEO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엄청나게 빈곤한 상태잖아. 그지? 그러면 나는 원조의 대상이야 아니야? 그지? 나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 사회에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원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싱어의 포인트는 이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빈곤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 그러니까 빈곤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인 필요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필요가 있잖아. 의식주.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루에 1달러도 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원조를 하고 그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해외 원조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둘 다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4번의 답은 2번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